제목은 세일즈 불변의 법칙. 이 조 지라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상당히 고전적인 세일즈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세일즈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조 지라드라고 미국 쉐보레에서 아마 차를 파셨을 건데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네스북까지 오른 분이세요. 여기 보면 35살까지 인생의 낙오자였다. 고등학교 때 중퇴했고 변변한 기술, 돈도 없이 그렇게 이제 사셨던 분인데 자동차 세일즈에 도전해서 15년간 13,000대를 팔았다 그러니까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 거의 하루에 2대에서 3대를 판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12년 연속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고 포브스지 선정 세기의 슈퍼 세일즈맨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미국의 자동차 명예전당에까지 오른 엄청난 분이시죠. 나중에는 최고의 동기부여 및 자기계발 강사로 활동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가지고 12가지 세일즈 법칙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2가지를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세일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업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저도 하루에 몇 번을 그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다 거절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영업, 세일즈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제품을 팔려고 자꾸 다가서면 사람들은 그 경계심을 절대 늦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계심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경쟁 상도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꼭 승과 패,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고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뭔가 사야 되고 이런 어떤 경쟁 관계로 계속 다가서시면 상대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예약을 하라. 그러니까 전문 세일즈맨들은 그냥 무작정 이렇게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언제 어떻게 만납시다 해서 예약제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모든 사람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차를 팔잖아요. 모든 사람은 차를 미국 같은 경우 소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이제 최선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낮게 보거나 뭐 이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분이 또 대단한 건 뭐냐면 구매 매장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거는 반드시 구매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 여러분들이 차를 사시려고 어디에 들어가시면 모두 다 나한테 와서 살 것처럼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드림빌딩을 하기 위해서 차 매장을 들어갈 때는 조금 차려입고 가라. 그냥 막 일하다 온 작업복 차림으로 가면 그 사람들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지라드라는 이분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매장에 들어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성사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다가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가 제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내가 어떤 제품을 취급하거나 뭐 보험이나 어떤 서비스를 취급을 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누군가한테 어필을 하지만 보통은 세일즈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먼저 맺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면 고객은 나를 통해서 그 회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맨은 영업하는 분은 곧 그 회사의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회사를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잘 관계를 맺게 할 거냐라는 어떤 부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내가 100% 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은 내가 팔려고 하는 상대가 아니고 바로 내가 되는 거죠. 나.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확신은 제품의 가치를 확실하게 믿는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써보고 이용해본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 제공해 주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판매 동기다라는 거죠. 내가 파는 제품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자꾸 의심이 들면 사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사기 아닌 사기를 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유예요. 소유. 내가 먼저 사야 돼요. 내가 먼저 그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써봐야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고, 내가 그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장, 최고의 이미지로 일단 승부를 거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판매책, 세일즈 책을 보셔도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보험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보험을 든 분이 그만두셨다고 다른 분이 저한테 본인이 이제 그 넘겨받았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 복장이요. 정말 보수적이면서 투피스 정장을 딱 입고 왔는데 그 복장만 보고서도 대강 이 사람이 보험업에 몇 년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복장과 헤어스타일, 화장 같은 거, 특히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뭐 정장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문가스럽냐 안스럽냐가 극명하게 딱 드러나거든요.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들을 드러났는데 정장 신사복 매장을 들렸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점원이 서 있다. 믿음이 안 가겠죠, 당연히. 화장품 가게 갔는데 화장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 피트니스 센터를 갔는데 뚱뚱한 직원이 있다. 현대자동차 매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삼성차를 탄다. 건강식품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 저기 탁자에는 약국에서 산 비타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건을 잘 세일즈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상상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연습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잘 하시려면 상상력을 통해서 그 느낌 하나하나를 연습을 하고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판매를 여기서도 잘한다는 건 그런 능력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고객에게 판매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판매가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계속 저 사람이 살 건지 안 살 건지 내가 계속 의심을 해요. 해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능숙한 프로들은 이미 저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간주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직 사겠다란 말도 안 했는데 뭐 어떤 카드로 결제할까요? 현금으로 하실래요? 카드로 하실래요? 이 이야기는 뒤에도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당신은 이미 살 거야. 자, 그러니까 빨리 다음으로 갑시다라는 무언의 압력을 계속 주는 거야. 네. 그러면 고객은 자기도 모르게 제품을 구매하게 돼요. 판매했던 관계에 있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저 사람이 물건을 안 사고 거절하고 나가는 거고요. 물건을 구매하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구매해서 잘못된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야, 너 왜 그런 거 샀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듣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 마음은 있지만 과연 내가 이걸 샀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게 맞는가? 계속 이거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은 이래이래해서 구매를 할 거다라는 계속 무언의 압력을 주는 게 그 사람을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제품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말그릇이라는 책을 했을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아니요라고 나오는 질문은 닫힌 질문이잖아요. 그거 해봤어? 아니? 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질문, 선택을 할 수 있는 질문. A or B. 그거 아니면 이거.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 그러면 보통 주관식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질문들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게 하라. 보통 우리가 차를 판다 그러면 시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시승한 사람은 그 차를 살 확률이 몇 배가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취급하는 제품이 있거나 서비스가 있으시면 그거를 반드시 손에 만져보고 눈에 보이고 향기 맡게 하시고 발라보게 하시고 앉아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샘플들을 많이 갖고 다니셔야겠죠? 그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샘플들을 그렇게 많이 주고 갖고 다니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무형의 상품을 취급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했을 때 당신이 누릴 이익에 대해서 상상하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상상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엔 나오진 않았지만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솝우화나 이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 스토리들이 상대의 머릿속에 상상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진이라든지 뭐 또 요즘은 동영상들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여주시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그 사람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들을 그려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장점 세 가지, 원, 투, 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쭉 나열해서 약간 극적인 이야기들로 구성해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매 결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매 결정하는 게 이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비난받기가 싫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을 구매를 하는 거구나. 왜 우리니까. 그 영업하는 사람과 사는 내가 우리. 우리 내가 이렇게 같이 결정을 하는 거구나. 합시다. 내가 같이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들이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거든요. 네 번째가 고객의 구매 의사를 빨리 읽어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공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은 공식적으로 딱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보통 저런 사람은 이런 판단을 하더라. 이런 사람은 저런 판단을 하더라. 이런 자기만의 공식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대하고 저런 사람은 내가 봤는데 절대 구매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모라든지 그런 첫 만남에 가지고 그 사람의 구매 결정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잘 관찰하라. 확실한 물증적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골프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골프를 좋아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내가 할 말들과 이어가는 거죠. 어떤 포스터가 걸려 있는지, 어떤 잡지가 있는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거를 관심 있게 주로 봤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타겟팅을 하시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보통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막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죠. 그죠? 그 중간에 분명히 구매 의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뭔가 질문을 한다든지 뭔가 유심히 그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든지 뭐 눈빛이 보통 흔들린다라고 많이들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설명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구매 의사를 놓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상대를 관찰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설득이 매우 쉬워요. 그죠? 근데 자아가 강하지 않아도
이거는 누구나한테도 하면 좋아할 만한 것들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리액션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질문을 던져주고, 그럼 우리는 열심히 듣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엄청 잘 들어주는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분이 올라가죠. 그리고 당신이 뭘 판든지 나는 당신에게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확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자, 다섯 번째가 상대가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안 살 것 같은. 자, 그러면 보통의 세일즈맨은 그걸 포기하겠죠. 자, 그런데 프로들은 그때도 관심의 표시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이에요. 거부 반응은 관심이 있다는 거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열심히 설명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이죠. 질문이 없는 사람. 그 거부 반응만 해결이 되면 기꺼이 살 의사가 있다라는 역으로 보면 표현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적절히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궁지로 밀어넣지 마라. 고객을 상대할 때 뭔가 내가 많이 알고 고객은 좀 아무래도 적게 알겠죠.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막 쏟아 부으면서 막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압박처럼 밀어넣거나 아니면 고객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다투는 것처럼 그거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어, 좀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가 구매 결정을 못 내리는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이야. 고객은 구매 결정을 못 내려요. 계속 우유부단이에요. 고객이 결정하지 못하는 건 나의 불친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친절이에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고객도 시간 낭비, 나도 시간 낭비. 서로 계속 시간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객에게 확신을 주는 게 가장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다. 자, 프리젠테이션 전에 결정하게 하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야. 이미 그 사람은 살 거라고 나는 계속 간주하고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가 구매 결정자가 누구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러면 제가 담당자를 불러드릴게요. 이러면 이거 완전히 맥 빠지는 거잖아요. 고객을 중요한 사람으로 치켜 세워라. 아, 당신이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당신이 엄청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계속 고객을 추켜 세우라는 거고, 구매를 미룬다. 그러면 이게 관심이 없다는 표현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고객은 계속 우유부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루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계속 뭐 와이프에게 물어보고 우리 남편과 상의해보고 이거는 고객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심으로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결정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계약을 맺게 하셔야 되고 일곱 번째가 세일즈에서 주도권을 잡으라.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대하듯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듯이 문진표처럼 질문을 하나하나 하시고 문제점을 먼저 찾으시고 그 문제점을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대안을 던져주는 거죠. 상담 중에 절대 전화 좀 받지 말라.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랑 그 상담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하는 중간에 모니터에 뭘 자꾸 타이핑을 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컴퓨터로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상담 갔을 때 또 전화를 받고 자기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지금 화가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도 비슷한 얘기죠.
자꾸 얘기하다가 카톡 보고 핸드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꾸 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설명을 정말 잘하는 그 여성 동료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성 동료가 찾아와서 자기를 좀 점검해 달라.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 이 조 지라드라는 이분이 그럼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근데 프리젠테이션을 너무 잘하는 거야. 어, 완벽하다, 완벽하다, 최고다, 최고. 어.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찾았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자꾸 시계를 본다. 그거 하나만 고쳐라. 그런데 이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시간을 볼 의도는 아니었다. 근데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는 게 습관화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성이 알겠다, 고치겠다 하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요, 엄청난 계약을 따내는 탑클래스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뭔가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분야의 프로와 전문가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담 중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지 말라는 거고 항상 고객에게 집중하라. 다른 얘기도 있어요. 열심히 이 조 지라드라는 이분이 열심히 설명하고 잃어버린 고객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이 고객이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 근데 혹시 저한테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겠냐? 당신 진짜 모르겠어? 라 그러더래요. 내가 진짜 제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다른 분에게 하셨지만 제 스스로가 좀 잘못한 부분을 고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 얘기를 듣는 와중에서도 바깥에 동료들이 떠드는 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동료들 말에 잠깐 시선을 뺏긴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고객들은 항상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분이 다음 차를 바꿀 때는 자기의 고객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자, 고객에게 요구사항을 질문을 통해 찾고 질문을 진실되게 보이게 하고 내가 항상 서비스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인상을 주고 항상 상담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참 이 얘기도 참 좋아요. 나에게는 6명의 정직한 하인이 있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인데 그들의 이름은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건 육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뭐예요? 나에게 어떤 정보를 가져다 주는 거는 육하 원칙에 의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언제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해보셨어요? 뭘 해보셨어요? 뭐 해보셨는데요? 왜 하셨어요? 그냥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상대는 나에게 자기의 모든 정보를 줄 것이고 나는 그거대로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방법도 전체적으로 큰 질문에서 나중엔 작은 질문으로 쪼개서 가시면 되고 질문은 의외로 간단하게 하시면 좋고 너무 아는 척해도 안 되고 너무 모르는 척해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전문 용어를 피하라. 상대가 모르는 이상한 그 자기만의 분야의 전문 용어를 쓰면 상대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평범한 말을 주로 사용해야 되고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yes, no를 피하는 질문들을 하셔야 되고 전문 용어는 피하되 전문 지식은 내가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물건을 쓰고 전문가와 관계를 맺고 전문가와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항상 마지막에 말하라. 사람은 항상 가격이 궁금하잖아요. 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쯤 할까요? 이걸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먼저 이야기하는 순간 그분은 결정을 내리죠. 너무 비싸다, 싸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필요 창출을 내가 설명을 통해서 시킨 다음에 그러면 약간의 가격이 높아도
그분은 충분히 구매할 의사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상대가 몇 점 이겼다는 느낌을 주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거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할 필요 없다는 거고, 여기 또 매번 완벽하게 대답을 하면 상대는 나를 꺾기 위해서 자꾸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여덟 번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라. 판매 실적의 반은요, 아무리 유능한 세일즈맨도요, 판매 시도 실패 후에 이루어진대요. 그게 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시도를 했는데 거절을 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 중에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수표나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이게 구매 결정을 하는 핵심이에요. 상대는 이렇게 했을 때 마음 편하게 그냥 그러면 카드로 할게요 라고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판매 간주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간주하고 간주하고 또 하고, 상대가 결정 내리지 않으면 잠깐 설명하고, 자 그러면 사인하실까요? 사인 안 해. 그럼 또 쭉 하다가, 자 그러면 집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찾으러 가지러 오실래요? 또 안 해. 그럼 또 쭉 설명하다가 예, 어떻게 찾으러 가실래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는 거고요. 사지 않았을 때 위험성을 강조하라. 사람들은 그걸 얻었을 때의 이익보다 없어졌을 때, 잃었을 때 그 실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요. 손해, 피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면 심리학적으로 더 효과적이고요. 고객이 머뭇거리면 그 다음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다음 안은 한 세 가지 정도에서만 던져주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심리학적으로요, 중간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별로인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대안을 던져주시면 좋고, 때로는 고객의 도전 심리를 부추길 필요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좀 가격이 높아서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모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보고 하는 마음에 좀 무리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오늘 꼭 사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내일, 다음에 이런 말들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한 고객들의 단 2%만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2%면은 세일즈맨 만약에 하시는 분이면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 구매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한정 수량, 가격 인상, 재고 구조, 그다음에 입찰.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다음 타이밍은 이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사셔야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야. 열 번째가 고객이 거절 못하게 하는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건 정말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인데, 세부 사항을 모두 설명하지 마라.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많이 알아서 장황하게 하다가 소비자가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 너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피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고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침묵이 때로는 금이다. 꼭 필요한 한마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상대가 이야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절대로 유능한 세일즈맨이 될 수 없어요. 마주보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 다음은 없다. 나중에 전화한단 말은 곧 거절이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끝냈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이때가 모든 정보를 이해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구매 욕구는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12번째가 이제 그러게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자, 그러고서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뭔가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등을 보이고 나오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선택을 축하한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더하고 정말 당신은 운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약속,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빠르게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